네, 이번 구독자분 사연은요, 그래도 투자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셀트론 그룹주, 그리고 제넥신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확보한 분이신데, 그래도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좀, 다른 분께도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번 사연부터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신박사님. 매일 유튜브로 신박사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전 시드니에 22년을 살고 있고 22년도에 한국으로 돌아가 살 계획입니다. 이렇게 상담의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재테크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중장기로 이제 홀딩을 하려고 한다. 이제 주식수가 좀 많은 편이라서 어떻게 정리할지를 좀 고민 중이신 것 같고요. 뭐 SSM 생명과 이런 것들은 메이프에 또 잘 수익 실현하신 것 같고, 제넥시는 이제 매도를 할 뻔했지만 홀딩을 여전히 하고 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매매 내용을 보내주신 거를 보면 이제 52세 주식은 조금 줄이니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 이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작년 처음으로 공부 없이 시작한 주식이 폴루스 바이오팜, 이걸 이제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게 거래가 정지됐죠. 사신 다음에. 주식은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 신박사님을 만나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단기 매매를 통해 약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고, 수익은 바로 다른 종목들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현재 18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정리하여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신박사님의 신박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중장기 투자로 계좌 10억 목표 잡고 있습니다.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향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자 하고요. 먼저 이제 폴루스 바이오팜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는 작전주예요. 이거는 작전하려고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폴루스 바이오팜 한번 볼게요. 이걸 이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아마 상패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거래 정지가 됐고, 그래서 뭐 계좌 전체 총액 대비해서 엄청나게 큰 규모로 이제 투자한 건 아니시니까 일단 좋은 교훈으로 좀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도 이게 이제 2017년도 말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주가가 보시면 뭐 셀트론에 이제 전 부사장이 막 참여했고 뭐 해가지고 막 만든 거예요. 급조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이제 끌어올리고 지금 보시면 각종 회장의 횡령 뭐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나오면서 결국은 뭐 제2의 셀트리온이다 해가지고 뭐 2017년도 그때 막 홍보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망가진 회사다.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주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작전성으로 올린 것들은 그 말로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들어갈 계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떨어지는 와중에 이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투매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 완전 투매. 투매 후에도 줄줄 흘러내리는 형태, 굉장히 위험한 형태예요. 보통은 상패될 때 이런 형태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시총 규모가 481억이기 때문에 작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거래소에서 그냥 상패 시켜버리거든요. 보통은. 그런 부분으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를 다른 어떤 시청자님들께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지금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건 제넥신이에요. 예, 제넥신 아주 낮은 가격에 들어가셨고 편안하게 아마 들고 계실 거예요. 지금 뭐 언제 팔까 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건데, 추후에 어떤 좋은 구간들이 아마 있을 거고, 그때 제가 뭐 영상에서도 아마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이 좀 많은 부분들, 이걸 어떻게 해소할지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이오에 지금 좋은 종목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종목 수를 좀 압축하는 거 좋은 생각 가지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 제넨 바이오, 유니슨, 이 세 종목은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나오면 차익 실현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한번 차트를 볼게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슈팅 한번 나오면 제가 볼 땐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이 상장하고 나서 여기 고점대를 찍었죠. 예, 이 부분에서 지금 돌파를 계속 못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네 번째 못하면 제가 볼 땐 고꾸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한 번 더 파동이 나오면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 봐요. 그게 안전하다 봐요. 이 종목이 시총이 한 5천억, 6천억이면 제가 한번 중기로 가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1조 4천억이에요. 예, 어느 정도 평가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와서 2조 수준 가까이 된다면 저는 적절한 가치 이상으로 오버밸류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하는 게 좀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유니슨 갖고 계신 종목 중에서 이제 풍력 관련 회사죠. 역시나 이제 실적 베이스 따라오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죠. 예,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오면, 전고점 부분까지 오지 않아도 이건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테마성으로 올라온 거예요. 테마성으로. 이 종목이 실적이 같이 급격하게 따라오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보시면.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빠지면 나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뭐 풍력 뭐 어떻게 수주받고 이거는 나중에 문제고, 이미 그런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거 장기 투자하면 정말 나가리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분할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넨바이오 들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예. 제넨바이오도 이제 제가 볼 때 한 번 슈팅 정도 나오면 정리를 하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 시총 수준도 5천억 정도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올라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넥신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똑같이 가진 않을 거라 봐요. 그래서 미리 이제 올랐고 미리 기대치를 받으면서 그 이상으로 급등시켰지 않습니까? 1,500원에서 지금 보면 6,000원까지 4배 급등시켰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오면 저는 정리하는 게 깔끔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요 세 종목은 한 번 더 상승 파동 시 차익 실현하는 것이 좋다. 기대치가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 1천만 원 이하 투자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이제 압축하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2차전지 대형주인 LG화학과 삼성 SI 이쪽으로 이제 교체를 해서 중장기 투자하시니까 안정적인 흐름으로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좌에 없던 업종 균형 면에서도 지금 바이오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집중 투자도 맞지만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쪽으로도 조금씩 균형을 좀 맞춰나가는 흐름이 보다 좀 좋은 어떤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유일한 지금 폴루스 제외한 손실 종목이 경인양행이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경인양행은 사실 장기 투자 관점으로 좀 볼만한 종목이에요. 한번 볼까요? 소재 업체죠, IT.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금 밀렸죠. 예, 밀렸는데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시총이 2,900억, 3천억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종목들은 반토막도 나오고 50%도 빠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무서워서 털어버리거나 할 수 있지만 비일비재하고 빈번하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주봉 차트로 볼 때도 우상향의 패턴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장기 투자용으로 바라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적절하다 생각되고요. 투자 잘 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사례들을 잘, 반면 교사를 잘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생각하신 종목 압축한다는 생각 잘 하고 계시고요. 2차전지 쪽에 대한 약간의 균형 맞는 포트 형성도 조금씩 고민해서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쯤 되면 10억 목표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구독자님은요, 이 사연 부분에서 좀 메시지가 좀 강하게 있는 분 같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신용대출을 좀 굉장히 과도하게 사용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사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는요, 이제 이분 퇴직 후 올해 12월이구나. 퇴직 후에 이제 느린 삶을 살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다. 그래서 투자 습관과 우선 매도해야 할 종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고요. 사연 보면 저는 64세입니다. 89년도 첫 투자금 1천만 원으로 수익 40%를 본 후 주식 원리도 모르면서 투자금을 늘려 떨어지면 물타기 하고 하는 중에 IMF로 상장 폐지 및 감자로 큰 손실을 보고 2001년도 어떤 단타책 매매로 본전 탄다고 열심히 일해서 저축한 돈, 보험을 해지한 돈, 그리고 아파트 다 날리고 하늘을 보고 잠 못 이루며 참으로 눈물 많이 흘리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나날 보내고 다시 재기하는데 1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올해 폭락으로 이번이 기회라고 2020년 2월 24일 경부터 바닥인 줄 알고 이제 잠깐 반등 나올 때였죠. 바닥인 줄 알고 매수하면 또 폭락 매도하고 또 바닥인 줄 알고 재차 매수 폭락 매도 뭐 이런 어떤 계속적인 매수하면 떨어지는 과정을 이제 겪으면서 케이블 TV 나오신 전문가 두 분께서 새벽에 출근길에 1300포인트로 폭락한다고 전량 매도하라는 유튜브 및 카톡 보고 공개 카톡방 뭐 이런 게 된가 봐요. 3월 21일 날 전량 매도했습니다. 완전 바닥권에서 이제 매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위 세 번 다 신용 매수를 너무 사용해서 레버리지를 너무 사용하신 거예요. 너무 사용해서 2억여 원을 손해보고 겁이 나서 예전처럼 쪽박 날 것 같아 주식 매수 못하는 중에 어떤 유튜브를 따라하다가 잦은 수익, 잦은 매매로 매일 스트레스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싶을 때 박사님 유튜브 접하게 되어 지금은 참으로 마음 편하게 주식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박사님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면 퇴직 후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겨 박사님께서 유튜브 올리는 알림이 오면 좋아요 누르고 한 번도 안 빼고 시청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귀하고 값진 강의 감동하며 존경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이 사연으로 본 가장 큰 문제점은요, 결국은 요거예요. 신용 매수를 너무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외부에서의 어떤 막 전량 매도해라 막 1300포인트 간다 막 이런 것들에 흔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출을 내가지고 신용 매수를 하면 강제적인 반대 매매 나가잖아요. 담보금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심리가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레버리지 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사연을 받으니까. 근데 이번 조정 구간에서 아마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는 신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이제 낮추시고 향후에 투자에서는 신용보다는 다른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접근해야 된다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지 퇴직 후에 지금 64세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안 되죠. 돈을 벌려고 했는데 지금 건강이 나빠지면 그거 사실 뭐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꼭 조언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언 정리를 좀 드리면 자산 대비 신용대출 비율이 과도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뭐 한꺼번에 사지 않고 조금 수개월에 거쳐서 분할로 사면 그래도 이런 신용이나 대출을 낸 부분을 위험을 어느 정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사면 이게 조금만 뭐 한 10% 15%만 조정받아도 그냥 막 위험해지잖아요.
예,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분할로 산다면 이 신용대출 비율이 높은 부분을 어느 정도는 완충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종목들 한번 볼게요. 종목들은 뭐 무난한 것들 제가 이제 분석해드린 종목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뭐 의견을 드릴 만한 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블러썸, MNC 뭐 여긴 정지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셀트론, 헬스케어, 제넥신, 녹십자셀. 녹십자셀이 이제 제가 분석드리고 좀 빠졌더라고요. 예, 비중은 적으신데 저는 중장기로 이제 관점으로 분석해 드린 거니까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도를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기 대용 요거는 이제 대출로 돼 있으신 것 같거든요. SK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 SK 바이오팜이 상장할 때 그 수혜 기대감으로 같이 붙으면서 올랐잖아요. 요거 지금 대출 내서 한 얼마인가요? 평금이 한 1,000만 원 정도인데 요거 한번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SK 들고 계신 분 혹시 계시면 한번 들어보시고요. 보시면 이제 이때 SK 바이오팜 상장하면서 이렇게 좀 올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제 자회사가 굉장히 우량한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 봐요. 어느 정도 여기가 방어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종목을 좀 정리를 해서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추가 매수 막 이런 거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종목은 다른 기업이죠. SK라는 그룹의 지주사입니다. SK가 갖고 있는 기업들 한번 좀 볼게요. SK가 갖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요. 여기 이제 관계사 같은 경우 SK 바이오팜 갖고 있고 SK ENS, SK 실트론, SK 머티리얼즈, SK 텔레콤을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죠. 26%. 그리고 SK 텔레콤이 뭐를 갖고 있죠?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죠. SK 이노베이션도 33%, SK 네트워크스도 39%, SKC 41%, SK 건설이 좀 아쉽지만 이게 약간 뭐 성장 그쪽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량한 것들 다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SK라는 지주사는 뭐 분명 다시 올라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저점을 좀 형성하는 형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올해 이제 추가적인 어떤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은데 지금 현금 비중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뭐 현금 확보가 되시면 저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좋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LG화학도 뭐 최근이 아니구나 10% 수익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마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현대기아차도 잘 사셨다 생각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대응을 하고 계시고 첨보는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첨보는 좀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라온 것 같아. 이게 그 전해질 관련 주잖아요. 2차 전지 관련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고 이 기업이 받는 이제 기대 가치를 어느 정도는 충족할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실적이 수반되면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갭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갭, 실적이 이 밸류를 따라올 그 갭 동안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지금부터가 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는 흐름, 그런 것 같고요. 여기서 한 번 또 좀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계좌 전체 비중은 1.9%, 수익 중이시니까 편하게 한번 그렇게 정리해 보셔도 될 것 같고 녹십자는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신용대출 금액이 계좌가 2개신데 비중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신용비율이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조정받아도 이 뭐 계좌 잔액의 어떤 변동이 굉장히 크시니까 심리적으로 좀 위축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줄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계좌 같은데요. 요것도 대출이 지금 3억 6천 비슷하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계좌 금액은 1억 4천인데 이제 이 정도를 이렇게까지 많이 되나요? 대출이? 이런 도 붙여가지고 이제 하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그 스마트 리포트에서 짚어드린 종목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말씀드리면 녹십자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좀 칠한 게는 녹십자 같은 경우 이제 저는 그 이번 코로나 모멘텀 흐름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체크를 좀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상에 대한 뭐 좋은 결과가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정리해야 돼요. 녹십자는. 왜냐면 향후 뭐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난다든지 뭐 기대되는 파이프라인이 막 임상 일정이 막 있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코로나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거고 현재 그런 기대치가 어느 정도 가장 증폭되는 그런 어떤 구간대 기대치가 이제 사람들이 막 뛰어들 때 그때가 이상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런 거 불 때인데요. 이게 매물대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 저는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슈팅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제가 체크해드릴 종목은 또 G3BNT도 마찬가지로 삼성에 대한 기대 가치가 불면서 주가가 오를 때는 슬슬 매도를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아직까지는 뭐 그런 기대감이 분 건 아니잖아요. G3BNT 아직까지 그게 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장기로 가져간다 이런 관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나 저는 이게 허들이라고 이게 허들이란다. 제한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기업이 워낙 여기서 전환사채로 이제 발행된 게 많기 때문에 이때보다 시총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면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한선 자체가 여기 전 고점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올리더라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삼상 그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불 텐데 그때 이제 적절하게 이제 실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은 제가 분석해드린 종목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문제는 없거든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더존 비존, 뭐 태고사이언스, 아이큐어, 테라덴 이텍스는 제가 추천드린 건 아닌데 여기서 떨어져 나온 기업이 매드팩토잖아요. 매드팩토를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뭐 지금 매드팩토를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테라젠 이텍스도 유전체 분석 기업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차분히 잘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언 드리는 것 추가적으로 좀 더 드리면 은퇴 이후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배당 측면에서 성장 업종 내 우선주 뭐 현대차 우선주, LG화학 우선주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는 일단은 배당을 잘 주기 때문에 분기 단위로 주기 때문에 일단 깔고 들어가는 게 낫다고 봐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이제 뭐 재취업이나 이런 것들로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신다면 성장 업종 내에서 우선주를 배당주로 일부 편입하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아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케이블 TV에 TV 등 어떤 외부적인 요소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막 케이블 TV 누가 나와서 막 1300포인트가 안 돼가지고 막 흔들려서 정리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의 기준의 시황보다는 기업의 주안점을 둔 투자 방식에 저는 포커스를 두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미국이나 수급, 연준 막 이런 것들에 너무 몰입되면요. 단기 투자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거 예측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냥 분석만 해주는 건데 기업의 가치의 본질을 놓치게 돼요. 막 그런 게 집중하면. 그래서 저는 거기에 너무 몰입될 필요 없다 생각하고요. 중요한 지점들이 있어요. 제가 이게 가끔씩 미국 시장이 폭락이 나오거나 막 이러면 분석해드리죠. 그런 지점에서만 그냥 간단하게 짚어보면 돼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처럼 큰 어떤 변동이 있을 것 같은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만 좀 깊이 있게 분석하면 되지 매일마다 막 시황 미국 어떻게 됐고 막 연준이 뭐 하고 뭐 그거는 저는 투자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기업가치 본질을 놓치게 될 수 있거든요. 단기 투자 빠지기 쉽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
증권방송 그리고 타 유튜브에서 뭐 시황을 짚는 게 좀 많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매일마다 시청자들이 있고 하니까. 근데 장기적인 투자에는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주는 거래정지 종목 제외하고는 우수하고요. 장기적인 보유 시 좋은 결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표시드린 아까 그런 종목들을 내년 상반기 안으로 좀 매도 타이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G3BNT 녹십자.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전 요겁니다. 첫 번째, 예. 자산 대비 신용 대출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거 적절하게 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한 가지 팁으로는 종목을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수개월에 걸쳐서 매수하면 그런 대출은 받은 거에 대한 리스크 위험이 좀 줄어든다. 요 정도로 예,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 정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구독자분 사연은요. 그 셀트리온 그룹주를 장기 투자한 또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이셔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셀트리온 그룹주 외에는 주로 이제 추천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여기 뭐 증권사 직원 추천주라든지 어디 뭐 유료 이렇게 가입하신 데 있으신 것 같은데 뭐 그런 데서 추천받은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진단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계좌부터 한번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있죠? 예, 셀트리온이 지금 평균 매입 단가가 이제 75,000원, 정말 오랫동안 지금 투자를 하신 거죠. 그래서 거의 9천만 원, 1억 가까운 수익을 이제 내고 계신 거고, 매입 금액이 3,800만 원인데 지금 거의 뭐 1억 가까이가 불어난 거잖아요. 예. 뭐 PNT 같은 경우도 이제 2차전지 관련주로 지금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메인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바이오와 2차전지. 그래서 보시면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다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시고 또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고, PNT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 관련 이제 장비주죠. 예, 그래서 최근에 기대감을 많이 높이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직 실적이 막 따라오는 그런 종목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일부는 조금 차익 실현하셔도 될 것 같아요. PNT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체를 해가지고 LG화학이나 뭐 삼성, SL 같은 대형 셀 업체들,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장기 투자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밑단에 있는 벤더 업체들, 중소형 업체들은 완전 장기까지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예, 완전 장기까지는 아니고 그 밑에서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잖아요. LG화학이나 글로벌 배터리 업체한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단가이나 압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나중에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대형 업체들의 장기 투자 집중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고 예, 확실하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PNT도 좋은 종목이지만 일부 차익 실현해서 그런 쪽으로 좀 교체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은 제가 정리한 내용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두산바캡, 뭐 제테마는 이제 뭐 한 주도 갖고 계시니까, 국일신동 뭐 이런 어떤 엔디포스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인 거는 뭐 내일 다음 주에 매도하신다고 하셨고, 파트론, 오상자이엘, 텔콘, RF제약 이런 종목은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한데요. 그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파트론 좀 설명 드려볼게요. 파트론이 지금 차트가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바닥권을 뭐 다지는 형태이긴 해요. 근데 사실 이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이거든요. 카메라 모듈 쪽으로는 지속적인 어떤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가 잘 안 나와요. 파트론도 이제 실적을 보면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 민감 섹터잖아요. 휴대폰에 이제 주로 들어가는 이제 부품이기 때문에 잘 팔릴 때, 안 팔릴 때가 있고, 보시면 2017년도 매출액이 7,900억, 2018년도 뭐 거의 증가 없었죠. 7,900억, 2019년도 1조 2천억. 올해는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내년은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죠. 내년은 경기가 좋아질 걸로 다들 예상하니까 이런 예측치가 나온 거거든요, 증권사들의. 근데 약간 좀 저는
불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예.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 주로 공급하는 카메라 모듈 부품 업체들은 조금은 불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좀 투자를 꺼리고요. 반면에 이제 전장 쪽, 자동차 이제 부품용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이 주로 공급되는 그런 기업들, 뭐 대표적인 게 MC넥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보시면 차트가 다르죠.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죠. 중장기 평선도 지지받고. 오히려 이제 이게 개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파트론 같이 밑에서 박박 기는 거 많이 떨어져가지고 야 이거 싸졌으니까 이제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방향으로 많이 주식을 접근하는데요. 주식 투자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예, 오히려 이렇게 우상향의 패턴을 굳건하게 증시가 빠지더라도 지난 3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더라도 여기 중장기 이평선을 안 깼죠. 480일선을 안 깨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번에는 241선도 안 깨고 지지받고 있죠. 그리고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고 그냥 이런 애들이 나중에는 대장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MC넥스가 대장이구나. 나중에 이쪽이 언젠간 또 주목받게 되면 얘가 더 세게 날아가겠구나. 파트론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의 매출을 보면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니까 매출이 계속 증가한단 말이에요. 2017년도 6,600억에 2018년도 6,900억, 작년도 1조 2천억으로 점핑했고 올해도 별로 안 좋을 걸로 예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매출이 증가하죠. 그만큼 이 기업은 위기 상황에서도 워낙 잘 나간다는 거예요. 내년은 뭐 경기 좋아지니까 당연히 증권사들 좋게 예측했을 거고 파트론보단 더 유리한 어떤 매출 증가를 보일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사실 카메라 모듈 쪽으로 이제 선정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MC넥스가 더 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우상향 패턴을 보이는 게 이유가 있어서 이렇구나. 수급적으로도 뭔가 이유가 있구나.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한국전력하고 포스코 이게 이제 증권사 직원에게 추천받았다고 하는데 비성장주잖아요. 그렇죠? 비성장주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떨어진 종목들에 대해서 일반 대중 투자들이 이제 접근하는 경향이 높고 그런 부분에서 좀 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떨어진 건 분명히 이유가 있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명분이나 실적 증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나올 건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많이 내렸으니까 투자한다는 관점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추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투자 대상은 아니거든요.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종목 중에서 여기 텔콘 RF 제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뭐 관련 회사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 뭐 이런 자회사가 이제 뭔가 신약을 개발하고 이런 개념이 종목인데요. 저는 이제 투자 부적합 종목으로 분류를 해놓은 종목이에요. 한번 차트를 볼까요? 이 종목 거의 뭐 작전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종목이거든요.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사 난 거 한번 좀 볼까요? 텔콘 RF 제약 휴머니젠 상장 여전히 호재다. 이렇게 뭐 지분 1.1% 갖고 있는 이 휴머니젠이라는 종목이 보유한 파이프라인이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되는데 이게 뭐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다. 뭐 이런 기대감인데요. 이게 거의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이거 알려지고 이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랐을 때 거래량 자체도 지금 보시면 위에서 1억 6천만 주가 터졌어요. 이 종목이 이제 주식수가 8,500만 주인데 2배가 터져버린 거죠, 여기서. 단기적으로 막 수급 붙고 테마 형식으로 붙고 하는 것들은 거래가 이렇게 터져버리면 정리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재무제표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본업 자체는
이 종목이 뭐 5G 장비를 뭐 관련해 가지고 뭔가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본업 자체에서 굉장한 지금 실적을 내지 못하면서도 적자를 계속 누적하고 있거든요. 바이오 쪽에 뭐 이렇게 뭐 투자한데 가지고 적자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투자 대상으로 삼으면 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한국전력 포스코 한번 볼게요. 한국전력 차트를 한번. 한국전력 보시면 이거 이렇게 빠졌는데 이거 안 가겠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 기업은 이제 공기업이에요. 예, 이익을 많이 내면 안 되는 기업이죠. 사실상 지금 정부 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 많은데 굳이 이거를 올라갈 이유를 찾기를 어려운 그런 기업을 매수한다는 거는 사실 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하고요. 이런 종목이 많이 떨어졌다 가지고 접근한 사람들이 여기서도 접근했을 거고 또 여기서도 접근했을 거고 예, 또 여기서도 접근했는데 또 떨어지고 예, 장기 투자 한 사람들은 다 손실 보는 그런 종목이고 예, 명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포스코가 뭐 이렇게 앞으로 뭐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사실은. 예. 2000년대 중반에는 이제 그 중국 특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별로 올라서는 상황에서 주도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 이렇게 각도 높이면서 슈팅이 나오는 거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근데 지금은 그럴 분위기도 없고 명분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기 투자면 이거는 재미 못 보는 종목이고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비추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정리를 해보면 이제 셀트론 장기 투자자의 좋은 본보기를 이제 보여주셔서 아주 저는 좋은 어떤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포스코 한국전력은 비성장주로 현 시대에 적합한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에서 일반 투자자가 범하는 가장 큰 오류는 바로 많이 떨어졌기에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어서 매수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투자자들을 나락으로 빠뜨린 좋은 본보기가 바로 한국전력 포스코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10년 동안 주가가 주구장창 빠지기만 했잖아요. 예, 완전히 그냥 개미 무덤이 된 거죠. 이 두 종목. 조심하셔야 되고요. 텔콜 RF 제약은 제가 투자 부적합 종목으로 분류해놓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트론보다는 아까 MC넥스가 낫다. 그리고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 주잖아요. 시즌 3분기 실적 발표 기점으로 조심을 하셔야 된다. 예. 시즌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불면서 지금 전고점까지 왔죠, 시즌이? 그래서 거기를 고점으로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진단키트 같이 띄우고 매물 쏟아내고 이런 패턴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두산박캡은 비성장주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두산박캡이 비중으로 치면 그렇게 적진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플러스 꺼내시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산박캡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다른 코로나 이후 다른 주식에 비해서 별로 못 올랐죠. 예. 뭐 수급상 최근에 이제 매수가 좀 붙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요게 한번 움직여서 튀면 그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두산그룹 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좋지 않다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 어떤 자회사들을 이제 매각한다는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버티거나 시세가 나오거나 그러는 거지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두산박캡은 굴삭기 관련 주지 않습니까? 저는 적절한 지점에서는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